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부분이 끝났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부분 하나 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뭐 기술사 공부는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정도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으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기술사 합격 수기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강좌는 기술사 합격을 위한 키워드와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로 기술사 합격 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합격 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저에 대한 합격 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서 합격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좀 많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동기와 승인이라고 제가 이제 해놨죠. 여기 첫 번째 먼저 기술사 공부라고 하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증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별히 동기가 없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기술사에 대해서요. 당연히 뭐 때 되면 기술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전기를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근데 제가 제 삶 속에서 기술사라는 것을 때가 되면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전기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학부 때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게 저의 학부 전공이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유전공학이 저의 이제 적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용돈도 좀 필요했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때 학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소방설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그때 전기공사기사 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좀 급했는지 그쵸.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급했겠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딴 것 안 하고 3개월 동안 공부만 했더니 정말 따지더라고요, 두 개가. 그래서 소방설비기사하고 전기공사기사를 한 번에 땄습니다. 이제 그때, 저한테는 약간 은인 같은 사람을 만나죠.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따로 갔는데 자격증만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전기의 흥미를 일깨워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강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 따러 가서 모든 강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딱 한 분한테 그런 걸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기의 재미를 느끼게끔 했고, 이제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한다. 정말 훌륭하신 공부를 한다. 정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멋지게, 나 같은 사람도 비전공자인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이게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내 삶을 한번 걸어볼 만도 하다를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런 걸 해줬으니까, 기술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저는,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 분야 기술사를 나는 꼭 따고 싶다. 이제 근데 처음 그때 들었던 이유는 이제 발성배전 기술사였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발성배전 기술사를 꼭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기 기사를 이제 전기 공사 기사죠, 그때는. 그걸 공부할 때 발성배전 기술사라고 하는 책을 그때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경의 대상이 됐고, 정말 훌륭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훌륭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정말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기술사가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제 석사 학위를 전기공학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선택을 다 전기과에서 다 듣고, 그 다음에 석사 때도 이제 전기과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다 이수했죠. 뭐 청강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남들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기 분야를 일을 했죠. 전기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30대 한 중반이 됐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전기 잡지를 보는데요. 전기 잡지를 쭉 넘기면서 보는데, 이제 회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전기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걸 쭉 보는데, 중간에 이제 학원 그 광고가 있었어요. 기술사 학원 광고였죠. 어떤 학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사 학원 광고가 딱 보여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 거를 갖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격이 주어지면 꼭 하겠다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런 꿈이 있었지. 근데 나의 삶은 기술사가 될 그런 삶의 어떤 패턴은 아니었는데, 그런 꿈이 있었지. 잠시 저도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금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잠깐. 예, 그랬더니 그 마음이 이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서 그때 먹었던 게 그때 갑자기 이제 하고 싶은 걸로 이제 유발이 됐어요. 저한테. 예, 굉장히 강하게 유발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 처지는 어땠냐면, 저는 이제 그때 청주에 살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여러분도 잘 아는 직장이 LS한전이죠. LS한전,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주에 있었어요. 전라남도,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교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 부부는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주말 부부를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었죠. 주말 부부 중에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와이프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첫째는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말 부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주말이면 이제 내려갔죠, 광주로. 주로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보고 이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을 좀 알아보니까 청주에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학원이 없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을 가야 되더라고요. 서울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주말에 가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반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뭐 공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총각인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그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임신 중인데, 이제 공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게 뭐냐면 좀 시기가 좋을 때, 지금은 시기가 나쁘지 않냐. 주말 부부고 둘째 임신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해라. 이렇게 와이프는 그렇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아니면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를 따면 이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니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으니 꼭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런 게 뭐냐면 6개월 내에 끝내겠다, 공부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내에 끝내겠다. 그런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말은 여기 올라가 버리니까 와이프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 와서 이제 저녁이나 끝나면 이제 와서 이제 그때나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청주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인을 딱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지는 그때는 이제 한 1월, 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한 1월, 2월 정도 이제 승인을 맡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했죠. 뭐 학원도 좀 알아보고, 또 봤더니 학원을 알아봤더니 3월 달에 이렇게 개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강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끝나니까 이렇게 개강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도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원에 등록을 했죠. 그죠?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에 있는 학원을 등록해서 정규반이죠. 정규반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등록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걸 와이프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정말 급했습니다. 정말 시간만 나면 뭐 한숨도 안 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밖에 없었죠. 정말 이게 와이프 거의 완전히 개고생 시키는 거잖아요. 임신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6개월을 겨우 받았는데 이게 제가 가서 얻어오려고 마음먹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학원 가면 다 가르쳐 줄 거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그냥 바로 합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봐도, 왜냐하면 정규반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서두르면 뭐 내가 더 빨리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서두는 마음에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3개월 동안 손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서브노트라는 걸 작성해야 된다고 뭐 인터넷 수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서브노트라는 걸 바로 저도 작성합니다, 손으로. 남들 하듯이 그 학교 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썼습니다. 이용한 것은 뭐 기본서 알잖아요. 다 기본서라는 게 있죠.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제공한 자료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기술사 서적 한 권을 샀습니다. 뭐 그때는 저는 발성배정 기술사니까 발성배정 기술사 기술서적이 있죠. 그렇게 요즘도 많이 있죠. 막 5-6권씩 있죠, 종류별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권을 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제를 하나씩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브노트를 바로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알든 모르든,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죠.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 거죠. 그냥 뭐 방법 모르지만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근데 뭐 때가 지금 이때에 서브노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일단 6개월에 끝내야 되니까 뭐 바로 시작한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이 서브노트 작성한 걸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손을 딱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작성한 서브노트 내용을 봤어요. 어느 날 봤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내가 써놓은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썼죠. 어쨌든 조금이라도는 이해는 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뭐 이해보다는 그냥 뭐 써놓은 거죠. 써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냥. 왜냐면 그대로 옮겨온 거. 왜냐면 선배님들이 써놓은 것들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 별로 안 됐는데 그냥 막 써놓은 거예요. 사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정말 처음에는 서브노트 첫 장 처음 있죠. 처음 주제 쓸 때는 정말 글씨 쓸 때 정성스럽게 써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손은 아프고, 또 뒤에서 옛날에
처음 작성하니까 앞벽 읽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는 딱 느낌이 와요. 이건 불가능하겠다. 물론 지금 3개월 동안 작성해도 뭐 진도에 뭐 3분의 1도 못 왔죠. 3분의 1은 뭐예요? 뭐 4분의 1도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손만 아프고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써놓고 나중에 또 애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애우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좀, 이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일단 좀 뭔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서브노트 작성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일단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걸 포기하면서 또 동시에 하던 게 뭐냐면 한번 천천히 이해해주로 내가 내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공부를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전력기기였습니다. 전력기기 쪽을 시작했는데 변압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변압기. 어쩌다가 보니까 변압기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변압기부터 딱 시작을 하게 돼요. 제 스스로 공부 시작한 거죠. 변압기부터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죠. 그렇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요것은 제가 학원을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학원 강의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간에 좀 단기간에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었는데 학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꽤 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의 듣는 시간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솔직히 저의 그 욕심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학원 강의가. 그러니까 모르는 걸 잔뜩 싸가지고 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고 혼자 보니까 이 부분 좀 어려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학원에서는 그런 저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뭐 어떤 부분들은 질문해도 답변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도서관 가서 그 시간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차라리 나을지 않을까. 어차피 기출문제 내가 분석해서 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어려운 걸 갖다 내가 스스로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그 어렵고 이해 안 된 부분을 학원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게 저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학원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다닌 서울 학원이 뭐 못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학원이고 기술사도 많이 배출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못 가르치는 학원이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저는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해서 학원 강의나 회의를 느낀 다음에 저는 학원 수강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끊게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돈은 좀 아까웠긴 했지만 전 시간이 더 아까웠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조금 행운이 따랐어요. 이제 어떤 행운이 따랐냐면 그 이후에요. 바로 기술사를 공부하는 회사 동료를 저는 만났습니다. 기술사를 공부하는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똑똑했고요. 그 다음에 저랑 전공이 달랐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이쪽 부분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죠. 개통하고 보호 쪽이죠. 이쪽이 좀 저희들한테 기기 위주로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쪽이 약간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가 좀 컨셉을 좀 잡아주면, 개념을 딱 잡아주면 쉬울 텐데 그런 사람이 사실 없죠, 주변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알고 서로 나이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그래서 서로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매주 일에 세미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이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요. 세 명이 같이 하게 됐는데 서로 분야를 나눴어요. 한 명은 자기 이제 가장 잘하는 걸 했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맡았고 또 한 명은 이제 발전 쪽 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각자가 자기 해당 맡은 분야를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나는 어떻게 세미나 주제를 어차피 목표가 기술사 자격증을 따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분석을 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기출문제 한 20여 분씩을 20여 분을 각 자기 해당한 분야를 갖다가 정리해서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세미나 주제를 잡고 이제 매주 이제 각각 1시간씩 만나서 1시간씩 이렇게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 해주는, 그러니까 리딩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는데 총력을 다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1시간씩 밖에 세미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이거 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진짜 개념 위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비한다고 하면 이 설비를 왜 쓰려고 하는 건지, 얘를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포커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개념이 잡히니까, 개념이 딱 그 설비라, 이런 설비하라고 개념이 딱 잡히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스스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우리는 세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개념이 잡히고 나니까 의외로 뭐냐면 딱 붙더라고, 이게. 그래서 매주 1시간 세미나 했지만 굉장히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걸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철학도 있고 왜 필요한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딱 말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맨날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뭐 하냐면 그 숲을 봐야 되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 본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보면. 비전공자들은 가서 물어보면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 근데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 딱 그런 개념을 잡히면 그 세부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맨날 세부적인 것만 보고 전체적인 것은 사실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기 분야 중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비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전기 전공과 내에서 세부적인 전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분야랑 약간 거리가 멀면은 그 개념이 안 잡히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시작하려는 분들이 자기 약한 부분이라는 게 그 개념이 안 잡힌 부분이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 3명을 만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해 나갔던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 한 3, 4개월 정도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 4개월도 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다 잡히더라고요. 잡히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건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제가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8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2호라고 8월 2번씩 1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8월에 이제 첫 시험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를 갖다 테스트 할 겸 저도 이제 한 50문항 정도를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더 많이 정리하는 것은 무리고 딱 50개만, 나는 이 50개 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어쨌든 간 자신있게 쓰고 나오겠다 할 정도의 문제 딱 50개만 선출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미나 내용만 가지고도 50개 정도는 뭐 충분히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 문서로, 손으로 쓰는 건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컴퓨터 문서로, 저는 뭐 여러분한테 자료로 드렸지만 HWP로 작성했습니다. HWP로 작성해서 필요한 그림이 있으면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뭐 오토캐드 그런 걸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0개를 딱 정리해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도전을 했죠. 도전했는데 이 도전은 합격을 위한 도전은 절대 아니죠. 한번 어떤가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보자 해서 이 시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평균 38점이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불합격이죠. 근데 저는 이 38점을 맞고 저는 희망을 봤죠. 왜 그러냐면, 이 50개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38점을 맞았는데 유효득점을 했단 이야기잖아요. 유효득점. 내가 정리한 것이 유효득점을 했단 이야기예요.
개수가 적어서 그렇지 유효득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들었고, 이 공부법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고, 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될 건데, 개념이 있으니까 50개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득점을 해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좀 밀어붙이면 다음 시험에는 어쨌든 이번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물거품이 됐죠. 어쨌든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렵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그 인실직고를 하죠. 야, 6개월에는 불가능하다. 6개월만 더 달아. 아니, 다음 시험까지만 치르게 해달라라고, 예, 제 사정을 합니다. 네, 사정을 해서,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든 살리든, 뭐, 한번 그까지는 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을 얻고, 한 2개월 정도 한 다음에, 2개월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 160문제 정도를 정리를 했더라고. 160문제 정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는 안 말해도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 문제들 잘 대응하면 합격이 좀 편리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좀 정리 잘 했고요. 그 다음에 160문제 정도를 정리를 했더라고, 결국. 그래서 이걸 각각 이제 3개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 3개 분야를 다 모아서 자기가 이게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을 발간했습니다. 또 출판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한 권씩 나눠갖고 이제 2권 이제 서비스로 스페어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으로 만들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리한 걸 갖다가 책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근데 출판했다는 게 우리가 보기한 정도로 제본했다는 이야기예요. 책 형식으로. 그랬더니 마음도 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들 이제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아마 책을 출간해서 이제 책을 들고 있으니까 마음은 일단 뿌듯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이제 뭐냐, 정리까지 끝났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0회분의 기출문제로, 지금이 예를 들어서 83회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10회분을 저는 기출문제를 뽑았습니다.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3번 셀프 테스트를 했습니다. 3번. 반복해서. 같은 거 10회 가지고 3번 셀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잘 써지는지 그런 그 과정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익혀보기 위해서 실제 10회분을 갖다 계속 돌리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좀 잘 안 써지더라고. 안 써지는 게 있더라고. 처음 볼 때는 잘 안 써져. 좀 약간 근데 안 써진다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쓰는데 굉장히 그냥 뻑뻑해. 굉장히 굉장히 뻑뻑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어떤 것은 그래도 좀 써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어렵게 좀 써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본 거예요. 잘 안 써지는 것들을 다시 정리한 내용을 갖다 돌아가서 봤더니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조금 덜 됐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다든가,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좀 정리하고, 다시 좀 수정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들. 개요도 다시 선보고요. 개요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써놓은 거 그냥 옮겨 적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남들이 써놓은 거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 고쳤어요. 저의 언어로 다 고쳤어요. 개요도.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경험을 했어요.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보고. 그리고 나서 왜 3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3번 하니까, 3번쯤 되니까 그냥 다 잘 써지더라고요. 원래는 잘 써질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3번 하니까 잘 써지더라고요. 저희 케이스는 그랬어요. 잘 써지더라고요. 그냥 더 써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 정도 시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시험장 가면 어떤 식으로 나는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이제 2주 전.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암만 해도 계산 문제를 잡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잡는 사람이 아마 암만 해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는 이 계산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계산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좀 실수하지 않을 어디서 실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까지도 체크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나서 뭐 물론 여기저기 맞아야 되면 계산 문제만큼은 절대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합격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자, 1차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정도 점수 분포로 맞았습니다. 그 점수를 보시면 좀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실 게 1교시 점수입니다. 1교시 점수가 74.2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실 분들은 1교시를 70점을 넘겨야 쉽게 합격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교시 점수가 74.2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한 교시 정도가 조금 이렇게 딸리는 교시가 있어요. 이렇게 60점을 못 넣는 교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 수가 있어도 1교시가 70점을 넘겨버리면 뭐 여기서 한 메꿔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교시는 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넘어간 교시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 전폭적으로 이게 메꾸면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한 60점 깔랑깔랑 넘겨놓고 여기서도 60점 깔랑깔랑 넘으면은 잘 나온 그 점수도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0 몇 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이런 점수 분포가 쉬운 합격의 가장 기본적인 좀 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를 70점 넘겨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로는 한 68점 정도에 가까운 점수로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패턴, 처음에 8월 달에 시험 봤던 그 생각이 정말 그대로 그냥 그 느낌대로 더 양을 늘려서 정리를 좀 더 그 느낌으로 개수만 늘려온 거죠. 나는 이 내 문제 나오면 나는 정말 잘 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통했다. 뭐 시험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그냥 운이 좋았다.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하지만 이제 일단 통했다. 자, 그거를 이제 제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바로 면접 응시해가지고 이제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뭐 면접 점수야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 면접 점수 그냥 합격 불 뭐 그것만 중요하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60.1도 60.1이어도 합격이니까 뭐 이 점수 사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어쨌든 그 원하는 명수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겁니다. 명수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숙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에 맞는 어떤 전략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도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략을 세워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0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날짜가 이거 2018년이 아니라 2008년입니다. 이거 뭐 이거 잘못됐네요. 2007년 했는데 2018년 이렇게 된 게 아니죠. 2008년이죠. 2008년이죠. 그러니까 2007년 3월에 준비해서 제가 1차 합격까지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1개월 정도 또 걸리고요. 이제 2차까지는 한 1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24까지는 13개월 정도 이제 걸렸는데, 이제 1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1년 정도라는 시간은 제가 그 주변에서 봐도 굉장히 짧게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숙사 공부를 이렇게 조금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뭐 공부를 좀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숙사 공부는 그렇게 길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길게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뭐 10년 이렇게 공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짧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냐면 암만 해도 이거는 그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해도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 깊이 공부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그러면은 뭐냐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술사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땄지만 기술사로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껴서 뭐냐면 공부를
지금도 아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은 양으로는 많이 안 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그 이후도 공부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가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의 합격 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동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합격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조금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중간중간에 조금 생각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소상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게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잘 기억나는 부분만 제가 메모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그 생각해 나가면서 제가 쓴 거니까 여러분도 좀 참조해서 여러분 나중에 계획을 세우거나 뭐 할 때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